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온 이후에 2% 상승하면서 양봉을 뽑아줬고요.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이 추세선에서 하단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금 61선 쪽에, 그다음에 21선은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얘는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코스닥은 오늘 1.86%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가 21선의 윗꼬리가 달리고 조금 밀리기는 했는데 오늘 한 양봉이 나왔는데요. 코스닥도 코스피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보시면 이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양봉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다는 거. 이게 조금 의미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오늘 괜찮은 모습이었고, 지수를 그렇게 상승시킨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 2위 LG 에너지 솔루션이 5.3%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LG 화학이 2.4%, 그 다음에 삼성 SDI가 3.2%,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2% 상승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상승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 종목들만 강조해 드린 이유는 뭐다? 이게 바로 2차전지 종목. 그동안 지수가 밀리면서 2차전지 종목들도 같이 조정을 했는데 지수가 좀 올라오니까 2차전지 종목들도 지금 강하게 올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보시면 시총 1위 에코프로 BM이 1.3% 올라왔고 2위 에코프로가 4.6% 올라왔고 그다음 시총 4위 LNF가 4% 올라왔고, 그러니까 지금 시총 1, 2위, 4위가 다 이런 2차전지 쪽이죠. 이 종목들이 지금 지수가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뭐 HLB,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반대다.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올라오는 거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이 빨리 정리하고 그런 2차 전지 핵심 종목들로 나타나는 게 조금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요. 에코프로 BM이 어제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거의 42%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1.3%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이 에코프로 BM의 분봉을 보시면 지금 오늘 이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실적으로 보시면 이 하단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좀 내려왔어요. 아직은 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오늘 이 반등의 모습도 보고 지금 하락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입니다. 고점 대비 지금 40%가 넘게 빠졌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겁니다.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도 보시면 빠질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보면은 계속해서 주가를 하락으로 몰고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저는 하락 이후에 좀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을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2% 상승을 했는데요. 급락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지금 아무래도 2차전지 종목 중에서는 가장 센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도 거의 61선 근처까지 내려왔었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거의 60선 근처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훨씬 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보다는 주가가 강한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대장이죠. 2차전지 쪽이 대장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4.6%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지금 최선으로 보면
아직은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렸죠. 아직은 하락 추세. 근데 저는 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모으는 과정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도 보시면 이제는 21선 근처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공매도 잔고가 급증을 하고 있고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기관들이 물량을 1월달부터 계속해서 팔고 있고 외국인도 팔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어요. 주가가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의 핵심 주도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 2인방하고 광물 2인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에서 이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막 장비를 발주를 많이 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주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장비주 중에서는 이 코인테크 종목 좀 지켜보시고요. 아직은 뭐 힘이 그렇게 세지 않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비해서 아직도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워낙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윤성 FNC 지금 최근에 조정했는데 61선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좀 지지하고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TNT 차전지 전국 공정의 핵심 종목 TNT 이 종목 그래서 지금 장비 쪽에서는 PNT 윤성 FNC 코인테크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품 관련주들은 이 TCC 스테이를 여전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차전지 원통용에 들어가는 고금 강판을 해서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도 지금 꾸준히 물량을 지금 모아가고 있고요. 최근에 고점 대비 2차전지가 빠지면서 많이 빠졌지만 지금이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그 AI 관련주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로 해서 이수페타시스가 올해 5월 달에 만원짜리가 43,000원까지 갔죠. 그리고 다 지금 좀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수페타시스가 지금은 좀 들어갈 구간이 아닌데 페타시스의 지금 핵심 기술력 그 다음에 앞으로의 AI 그런 반도체 성장성을 감안하면 저는 충분히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관찰한 다음에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매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냥 조정 구간이니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좀 종목들 그 전체적인 뉴스를 좀 지금 이 테마주에 너무 쏠림 그럼 빚내서 투자하는 이 비투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금융기관에서도 추가적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신용하고 미수를 좀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2차전지 쪽 에코프로 3인방에 신용융자 현황을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3,100억대로 제일 많고요. 에코프로가 2,300억대, 다음에 에코프로 HN이 458억입니다. 이 에코프로 3인방이 올라가는 게 조금 더딜 수도 있다라는 게 이런 신용융자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도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가 많다 보면 주가가 무거워집니다. 아마 이번에 주가가 지금 조정을 크게 한 이유도 이런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투자들을 떨궈내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세게 들어왔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매도 영향도 있겠죠.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돼야 주가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절대로 투자는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뉴스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월가의 큰손이 개미 군단에 당했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오늘 나왔어요. 9일날. 월가의 대표적인 큰손으로 통하는 한 헤지펀드가 지금 2차 전지주를 대거 공매도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폭풍 매수에 적지 않은 손실, 큰 손실을 입었다는 거죠. 손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자산이 많은 이런 펀드 세력들이 들어오더라도 공매도가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하는 종목들, 주가가 실적이 급증하는 종목들의 공매도 치는 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실적이 안 좋고 업황이 안 좋은 종목들은 공매도 칠 수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고성장을 하고 있고 고실적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공매도를 막 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공매도로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손해볼 가능성도 높다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2025년부터 전 세계에 리튬 부족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튬은 뭐예요? 하얀 석유로 불립니다. 석유가 뭡니까? 이 산업에서 석유가 없으면은 산업이 멈춰서죠. 그만큼 이 리튬이라는 거는 하얀 석유가 이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서 핵심 소재라는 겁니다. 리튬이 없으면은 지금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근데 리튬이 지금 당장 내후년부터 부족할 가능성, 공급 부족 사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도가 되면 리튬 생산이 지금 150만 톤밖에 안 되는데 수요는 최대 300만 톤입니다. 자, 리튬의 수요가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질까요? 절대 아니겠죠.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는데 이러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리튬 부족 현상 때문에 리튬 가격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리튬 산업에 지금 석유 공룡 미국의 엑손모빌이 리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석유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과거에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몇 년 동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엑손모빌. 그런 엑손모빌이 이제는 리튬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기차 시대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거기에서 이 리튬이라는 소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석유에서 리튬으로 올라탄 거죠. 엑슨모빌이. 그만큼 지금 리튬의 수요는 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리튬의 가격이 보시면 작년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톤당 거의 60만 위안까지 올라갔었어요. 60만 위안. 이게 급락을 해가지고 올해 4월 달만 하더라도 몇만, 거의 15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4분의 1 토막 나버렸죠. 가격이 완전 급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저점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15만이 거의 30만까지 올라왔죠. 여기에서 2배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또 떨어졌습니다. 16만 위안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리튬의 공급 부족 현상은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리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좀 떨어져 있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리튬에 대해서 보시면 리튬을 발견을 해가지고 생산하기까지가 거의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 지금 당장 리튬의 매장량을 확인하더라도 리튬을 실질적으로 생산하기까지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리튬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1년 사이에 또 40%가 넘게 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36만 7천 대를 팔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지금 59만 6천 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62%. 엄청난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2위 폭스바겐은 4만 2천 대에서 34만 1천 대로 41%나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22만 9천에서 28만으로 22% 성장. 4위 현대차 기아는 15만 2천에서 26만 6천인데 지금 성장률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5.6%. BMW는 15만 5천에서 18만 8천 21%.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62% 성장했고 폭스바겐이 41%, 현대차가 22%, BMW가 21%.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보다 올해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계속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을 보시면 중국은 지금 제일 높습니다. 20%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게 유럽 전기차 침투율이 10%예요. 중국보다 절반이죠, 침투율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침투율이 8%. 그리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에 하나인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7%입니다. 이제 7%. 중국의 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17%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30년도 정도 되면 40에서 5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내연기관차를 버리고 전기차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나오고 있고 홍수가 나오고 있고 태풍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기후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다 온난화 때문에 그렇죠. 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키는 원인 중에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가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친환경차, 전기차로 옮겨 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국가들이 탓해서 계속해서 친환경차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7%입니다. 이제 7%. 앞으로 지금 침투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판매량이 어떻게 돼요? 급증이죠, 계속.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도 실적이 좋고, 양극재도 실적이 좋고, 광물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해서 힘들다. 물론 다 힘들죠. 근데 이러한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에코프로의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보시면 작년에 있잖아요. 1년 내내 조정했어요. 1년 내내. 10만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0만원짜리가 지금 100만원이 넘게 왔죠. 1년을 조정을 했고 몇 개월 만에 몇 배 올랐어요? 10배 올랐죠. 이 조정을 견뎌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어떤 종목들을 견뎌내셔야 되냐면 고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이런 종목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지금 얼마 안 돼서 좀 추천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에코프로 BM이 지금 이때인데 2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 근데 이 종목을 사타 팔았다 안 하고 계속 보유했으면 지금 종가 기준으로 2만원이 30가 몇 배 올랐어요? 15배. 저도 이제 이 에코프로 BM을 계속해서 들고 가지 못했던 게 조금 지금도 되면 많이 후회가 됩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해서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2020년도에 이렇게 한 몇 개월을 조정해요. 한 7, 8개월 조정하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1년을 조정합니다. 이때 조정, 이때 조정. 이런 것들을 못 견디고 다 대부분 팔아버립니다. 근데 주가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멍청하게 이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무직하게 바보처럼 계속해서 보유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잘 견뎌야 됩니다. 버텨야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보시면 2020년도 코로나 때 이게 거의 5만원이었어요. 5만원. 그때 이게 60만원, 70만원까지 왔죠? 이 구간에서 몇 배 올랐어요? 거의 12배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지금 중간에 보시면 2020년도에 보면 한 4개월 조정하죠. 2021년도에 한 6, 7개월 조정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지금 거의 몇 개월이에요? 7, 8개월 조정합니다. 또 2, 3개월 조정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곳곳에서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조정이라는 고통을 이겨내야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2차전지 핵심 종목들을 팔아야 될 시점은 더 이상 성장이 고성장을 못하고 이제 성장세가 꺾일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매도해야 될 때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실적도 급증하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도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원자재 가격은 다시 올라간다고 봅니다. 니켈 가격, 리튬 가격, 코발트 가격. 왜냐하면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가격은 다시 올라간다라고 봐요. 그런 거를 가만히 있을 때 앞으로도 고성장하고 고실적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2차전지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2차전지 광물 관련주, 양극재 관련주들을 최우선주로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장비주, 부품주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통을 이겨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